여기서 1번이랑 3번은요, 이분이 실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실입주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입주하지 않고 일단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안녕하세요, 채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소치님들께서 보내주신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받다 보면 다들 하나씩 고민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조금만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또 다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이 또 보이지 않아서 더 막막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요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사연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천만 원짜리 못난이 빌라 소유 중입니다. 가족과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 현금은 1억 6천 정도 모았습니다. 이분이 지금 30대이시고 미혼이신데 빌라도 하나 갖고 계시고 일단 1억 6천 정도 모았다고 하면 저는 정말 이분이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30살이라서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은 동네의 브랜드 아파트 24에서 25평대를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가 5억 3천에서 5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5억 3천에서 5억 5천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되는 건 이 매매가 대비 30%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이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맞는지, 현금을 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제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실입주를 하는 게 맞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이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정규직으로 월급은 월 320만 원 정도 이분이 받고 계시고요. 지금 미혼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축을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 선택지를 한 3개 정도 남겨놓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지는 현금 1억 6천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입주를 하는 방법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지금 전세가 여기 3억 7천 정도 껴있대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3억 7천 주고 이제 전세를 끼고요. 나머지 내 돈 지금 1억 6천 정도 이분이 모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억 6천에다가 돈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1억 8천 정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세 끼고 매매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걸 이렇게 매매를 한대요.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요. 이걸 단기 월세를 구한대요. 단기 월세를 구한 다음에 단기 월세를 구하는 이유는 전세 껴있으니까 이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입주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정리해드리면 여기서 1번이랑 3번은요, 이분이 실입주를 한다는 거예요. 실입주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실입주하지 않고 일단 투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분께서는 일단 지금 그 8천만 원짜리 빌라가 있잖아요. 8천만 원짜리 빌라. 여기 지금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거주를 하셨고요. 지금도 이분이 미혼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더 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편할 수 있고, 이분이 지금 다른 곳에 이런 아파트를 살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나이가 좀 되니까 독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 독립을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투자를 생각했을 때는요, 어떻게든 주거비를요,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이 주거비를 줄이는 게 정말 좋아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주거비를 줄일 때 우리가 뭐 월세를 살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일단 이 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자산을 늘릴 때까지는 이 빌라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단 지금 미혼이라 하셨잖아요. 더더욱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가족이 있잖아요. 아이도 있고 하면 빌라에 사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월세에 사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분이 미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혼을 하시겠지만 더 자유롭잖아요.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1번과 3번 실입주를 하는 이제 케이스는요, 내가 지금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내가 1억 6천 정도 모았다 하더라도 이분은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여기서 매달 대출 이자 원금을 갚으셔야 되죠. 이분이 매달 이제 저축을 하셨는데 이제 이 저축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거의 이 집 하나로 계속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입주는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세 번째도 단기 월세 산다 하셨잖아요. 그 단기 월세를 본인이 살고 그 전세 세입자 계약 끝나면 계약 만료가 되면 본인이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돈이 발생합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쵸? 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월세로 돈을 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곳에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냥 투자와 실거주를 그냥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전세에 낀 걸 사면요, 3억 7천 정도의 보증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단 1억 6천 정도 모았다 했으니까 나머지 한 1억 8천 정도는 1억 이제 돈이 필요한 게 뭐 1억 8천 여기다 부대비 합치면 한 2억 정도를 했을 때 그 더 필요한 돈 뭐 3천에서 4천 정도는요 일단 모으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뭐 대출을 받든 조금 더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요 일단 거의 지금 모은 돈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실입주를 하면 추가로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세라는 제도가요. 우리나라에만 있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집주인에게도 좋고 들어오는 세입자 입장에서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조금 주의할 점은 일단 이 기존에 전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세 1년 정도 남았다 했는데 그때 끝났을 때 혹시 역전세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우리가 그 공급 물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 곳들은 역전세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플랜. 그래서 이 역전세가 나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플랜만 잘 세워져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에 내가 돈이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더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매월 200 정도를 계속 모으고 있다 하셨어요. 이걸 모으면 됩니다. 200 정도 계속 이분이 돈을 모으시고요. 여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가고 했을 때는 뭐 대출 레버리지 같은 거 신용대출이든 좀 활용해가지고 또 시드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사는 거죠. 하나를 더 사는 거죠.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내가 실입주를 하면 나는 집이 하나이지만 내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집을 두 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자산이 한 채보다 훨씬 더 많이 불어나게 되잖아요. 저는 그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분께서는 일단 나이가 서른이시고 미혼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저는 불편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불편하다는 게 너무 그 집에 내가 많은 돈을 깔고 있기보다는 투자와 실거주를 확실히 분리를 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난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도 내 자산을 더 많이 불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좀 불려놓으면요. 나중에 이분이 결혼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죠. 그쵸? 그러면 뭐 결혼해서도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일단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가 더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확실히 더 좋은 곳에서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시고 좀 이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